양육권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최대한 애들을 데리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최대한 애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엄마든 아빠든 그거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윤주. 김재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이혼소송 굉장히 많이들 진행하시면서 궁금해하시는 양육권 뺏기지 네. 않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네네. 양육권하고 재산 문제가 제일 다툼이 큰 부분이잖아요. 대부분 와서 상담하실 때 어떻게 하면 아이들 뺏기지 않을지 그거 엄청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네네네네. 오늘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을 정하는데 가장 그 판사님이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부분이 뭘까요? 일단은 양육권을 정하는 데 중요한 건 이제 당사자들의 일단 의사겠죠. 엄마가 키우기로 되어 있는지 아빠가 키우기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둘 다 키우겠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지 그 의사도 중요하고, 의사가 일치가 돼가지고 엄마 쪽이든 아빠 쪽이든 내가 키우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리가 되는데, 만약에 둘 다 싸운다 이러면 아이들이 이제 몇 살인지, 누가 데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봅니다. 누가 데리고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네. 별거를 시작하는 경우에 아기를 데리고 나가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걸? 실제로는 사실 이제 양육권 다툼이 시작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가사조사를 하게 돼요. 법원에서는 엄마가 싸우고 아빠가 싸우면 둘 중에 누가 더 적합한 양육권자인지를 모르거든요.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서 가사조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엄마 쪽이랑 아빠 쪽의 양육 환경을 이제 조사를 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가사조사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최소 6개월은 그냥 흘러가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도 아이들이 이제 학교 다니고 계속 지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양육 환경이 이미 그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어느 정도 또 형성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엄마가 키운다 그러면 엄마가 이제 아빠 없이 그냥 자라는 그 환경에 익숙해진다는 얘기예요. 학교 생활도 있고 교우 생활도 있고, 그러면 그 환경 자체를 잘 안 바꾸시려고 해요. 만약에 내가 별거를 해야겠는데 양육권을 가지고서 내가 애들을 꼭 키워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애들을 데리고 나가시든지, 아니면 내가 애들을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나간다든지 애들을 어쨌든 데리고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네. 엄마가 훨씬 유리할까요? 아이들 어린 경우에 음. 무조건 엄마한테 양육권 간다 이런 거 되게 걱정하시는 네, 맞아요. 그 남자분들 계시거든요. 저희 네. 이혼 소송 진행하시는. 저희가 항상 양육권을 할 때는 애들 입장에서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엄마가 강하게 키우겠다고 하면 엄마 쪽에서 더 잘 키울 거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일반적이고. 그래서 유리한 건 맞지만 사안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빠가 훨씬 더 양육 환경이 좋거나 아이랑 지금 잘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사실상 아빠가 거의 다 키웠다든지, 사안에 따라서는 아빠도 얼마든지 양육권에 대해서 다퉜을 때 아빠 입장에서 그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육권 지정과 관련해서 이제 아이들이 자랄 환경이나 이런 애착관계 같은 거 말고 네. 그 직접적으로 이혼의 원인이 된 혼인 파탄 사유도 네. 양육권 정하는데 고려되는 사항일까요? 이것도 물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요. 크게 관련이 없어요. 유책 사유가 예를 들어서 아빠가 폭력 성향을 보여서, 그러니까 엄마를 뭐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때린다, 뭐 이러면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많이 물어보시는 뭐 외도를 했다든지, 실제적으로 양육권에 대해서는 애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폭행을 한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이거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외도는 조금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이가 막 강력하게 나는 아빠랑 살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 의사가 많이 고려가 되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자기 의사가 없는 나이면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본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가사조사를 할 때 아이의 의사 같은 걸 당연히 물어서 그게 반영이 돼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애들이 어느 정도 많이 자라고 나서는 당연히 그 의사가 중요한데, 애매한 나이 있죠. 뭐 7살, 8살 뭐 이런 나이는 의사가 계속 바뀌어요. 엄마랑 같이 있으면 엄마랑 같이 살겠다 그러고, 아빠랑 만나면 아빠랑 살겠다 그러고, 아이들의 의사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확실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끝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네. 이제 지켜가지고 네. 데리고 온 경우에
아이 한 명당 보통 양육비는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는 걸까요?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이랑 관련이 있어요. 서울 가정법원에 들어가면은 양육비를 계산하는 표가 있거든요. 아이들의 나이와 수입을 계산을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나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과는 크게 관련은 없고요.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부자고 뭐 가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 그 수익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봄의 정현주 변호사님과 내 아이 양육권 빼앗기지 않는 법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네. 저희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